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동생을 만나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한창 무르익었을 무렵 제가 슬쩍 말을 꺼냈어요. 알고 보니 서진이한테 여자친구가 있더라. 동생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뭐? 서진이한테 여자친구가 있다고? 그렇다니까. 언니랑 형부는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리도 몰랐는데 며칠 전에 우리한테 인사시키겠다고 해서 그때 알았어. 그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동생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놀랍다는 듯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럼 전에 그 중소기업 사장 딸이랑 선불한 얘기 나왔을 때 안 보겠다고 한 것도 여자친구가 있어서 그랬던 거야? 그 말에 제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몇 달 전 제부가 아는 중소기업 사장 딸이랑 선을 보라고 했지만 아들 서진이가 단박에 거절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그 자리가 아쉽다는 표정으로 동생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 사장이 투자로 꽤 성공해서 강남에 빌딩도 있고 재산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 그런 집으로 장가 갔으면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좀 아쉬웠거든.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 근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설마 재벌집 딸 그런 건가? 동생의 눈빛에 호기심이 가득했고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냥 평범한 사람이더라고. 평범한 사람? 서진이가 서울대 의대 나와서 잘 나가는 의사인데 그냥 평범한 사람을 만날 리가 있겠어? 거기다 서진이가 인물도 좀 좋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재벌집 딸 그런 거지? 동생의 질문 세례에 제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글쎄 아니라니까. 서진이가 그러는데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래. 뭐? 간호사?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언니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간호사 맞다니까. 혹시 같은 병원 의사인데 간호사로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아니면 그 간호사 집이 엄청난 부자 그런 건가? 그냥 평범한 간호사 맞아. 그리고 간호사가 뭐가 어때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살짝 언성을 높이자 동생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수습하려 들었어요. 아니, 물론 간호사가 전문직이라 좋긴 하지. 근데 그동안 서진이한테 들어온 손자리가 워낙 어마어마했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좀 놀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서진이는 진짜 그 간호사랑 결혼할 생각인 거야? 들어보니까 엄청 좋아하는 눈치더라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대. 그럼 된 거 아니겠어? 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답하자 동생이 다급히 물었어요. 그럼 언니랑 형부도 허락한 거야? 서진이가 좋다는데 우리가 허락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아니, 언니랑 형부가 엄청 뒷바라지 했는데 그래도 좀 아쉽지 않아? 언니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동생이 제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의아한 듯 물었고 제가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니까 자식 뒷바라지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밥벌이 할 정도로 다 컸는데 우리가 아쉽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어. 이제부터는 서진이 지 인생이잖아. 서진이가 행복해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만인 거지. 제 말을 듣고 동생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암튼 언니랑 형부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성물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나 같았으면 거품 물고 반대했을 것 같거든.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을 지으며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동생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예전에 엄마 아버지가 너랑 제부 결혼 반대했을 때 난리 났던 거 벌써 잊은 거야? 제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자 동생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네가 제부 없으면 못 산다고 울고불고 난리쳤잖아. 그러다가 결국 둘이서 야반 도주까지 한 게 누구였더라? 순간 동생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급하게 손을 흔들며 말을 막으려 했어요. 언니, 갑자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를 왜 꺼내고 그래? 제가 피식 웃으며 한술 더 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네가 제부랑 야반도주에서 엄마 쓰러지고 아버지는 너 찾겠다고 전국 팔도를 뒤지고 다녔잖아. 동생이 당황한 표정으로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었고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언니가 돼서 동생 감시도 못했다면서 원망의 화살이 나한테 돌아와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그건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항상 충성하고 살고 있고 말이야. 아무튼 언니랑 형부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니까. 생각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 마음인 거야. 부모라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 우리는 그저 자식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뿐이야. 제 말에 동생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말 들어보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던 내가 좀 어리석었던 것 같아. 언니 말대로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행복은 그게 아니잖아. 그렇지. 돈 때문에 결혼하면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불행해질 가능성이 커. 그건 누구보다도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너도 제부랑 사랑 하나 보고 결혼했지만 지금까지 이러고 잘 살고 있잖아. 제가 동생을 슬쩍 쳐다보며 말하자 동생이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지. 그때는 정말 남편 없으면 죽을 것 같았다니까.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결혼했어도 살다 보면 싸우는 일도 많았잖아. 근데 사랑 없이 조건만 보고 결혼했으면 어떻겠어. 평생을 한 사람만 보고 살아야 하는데 사랑도 없이 결혼하는 건 너무 불행한 일 아니겠니? 동생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 말을 경청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돈보다는 우리 아들 행복이 우선이야.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근데 사랑하는 마음 하나 없이 부잣집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혼해서 살면 그게 과연 행복할까? 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거리에 나앉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되는데 굳이 더 욕심낼 필요가 뭐가 있겠어. 나는 그냥 우리 아들이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니? 제 진심이 담긴 말에 동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 사실 나도 돈이 먼저라고 생각했는데 좀 부끄러워지네. 언니처럼 생각하려면 아직 멀었나 봐.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 같은 거잖아. 우리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해주고 싶을 뿐이야. 이제 다 컸는데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설령 부잣집 딸이랑 결혼해서 집도 받고 차도 받는다고 해도 사는 내내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냐 그 말이야. 세상에 공짜나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역시 언니랑 형부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니까. 제 말에 동생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대화는 잔잔한 미소로 마무리되었고 동생과 저는 다시 차를 마시며 다른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아들이 행복하길 바란다는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은 우리 부부에게 과분하다고 할 정도로 똑똑한 아이였어요. 어려운 집안 형편 속에서도 아들은 스스로 깨닫고 해내는 아이였으니까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는 그 말이 우리 아들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늘 미안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학원 하나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던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아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혼자서도 잘 해냈지만 부모로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그 모든 것은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을 만큼 위독한 상태였어요. 정말이지 모든 게 멈춘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다행히 기적처럼 남편이 의식을 되찾았지만 그 이후로는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한 채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거든요. 다행히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남편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재활 치료를 통해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가족들을 위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했어요. 생활비를 벌고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정말 쉼없이 달려야만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만큼 힘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들은 의젓하게 잘 버텨줬어요. 많이 바쁘다 보니 아들을 충분히 돌봐주지 못했는데 대신 동생이 많은 시간을 함께 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동생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언니, 아무래도 서진이가 천재인 것 같아. 천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볼 때는 그냥 조금 빠른 것뿐이야. 저번에 내가 더하기 빼기 알려줬다고 했잖아. 이번에는 곱셈이 뭔지 물어보길래 구구단을 알려줬거든? 근데 그걸 금세 암기하더라니까? 아무리 봐도 서진이가 천재인 것 같아. 내가 주변에 물어봤는데 서진이 나이대에 구구단 외는 건 기적이나 마찬가지래. 거기다 뭘 가르쳐주면 엄청 즐겁게 배운다니까. 동생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들 칭찬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사느라 힘들다 보니 그냥 웃어 넘기고 말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생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끼게 되었는데요. 학교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영재검사를 받아보라는 말까지 들었거든요. 그렇게 아들은 오래전부터 천재 소리를 듣고 자랐고 학교를 다니는 내내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대 의대에 한 번에 합격을 했고요. 그런 아들에게 미안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의대에 가겠다고 결심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오로지 돈 때문이었으니까요. 의사가 돼서 호강시켜 주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 말을 할 때마다 우리 부부는 무거운 죄책감에 사로잡히곤 했어요. 우리 때문에 아들이 자기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돈 걱정 없이 키웠다면 다른 꿈을 꿀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마음 한구석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한마디로 아들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진짜 꿈을 포기한 것만 같아 우리는 마치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부족한 부모를 만나 고생만 하게 만든 것 같다는 자책감에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차올랐거든요. 그렇게 책임감 강하고 똑 부러진 아들이었기에 우리는 아들이 돈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길 더욱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게 부족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응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 상대자가 어떤 조건을 가졌는지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고 아들의 여자친구가 어떤 아이일까 무척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동생과 오랜만에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문득 생각이 난 듯 동생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내 생일날 서진이가 사준 금목걸이 있잖아. 그거 물어보니까 엄청 비싼 것 같던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싶어서 괜히 미안하더라고. 제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무리하긴 뭘 무리해. 어릴 때 네가 서진이를 얼마나 많이 봐줬는데 그런 소리를 해. 그때는 네가 서진이한테 엄마나 다름없는 존재였잖아. 당연한 거니까 미안해할 필요 없어. 제 말에 동생이 머쓱한 듯 웃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어요. 근데 서진이는 젊은 애가
왜 그렇게 큰 부츠를 좋아해? 항상 금으로 선물하는 거 보면 가끔 신기하더라니까. 제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야 모르지. 항상 궁금하긴 했지만 선물 받은 입장에서 물어보기 좀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했어. 잠시 커피잔을 내려놓고 과거를 떠올리며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진짜 어렵게 살았잖아. 애가 똑똑해서 그랬던 건지 그때 내가 금부치 팔아서 생활비 마련하고 했던 걸 애가 기억하더라고. 그때 기억 때문인지 금은 가지고 있으면 절대 손에 안 본다고 하면서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할 때는 꼭 금부치로 하는 것 같아. 나중에 급할 때 비상금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제 이야기를 듣던 동생이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서진이는 진짜 똑똑하다.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번 선물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니까. 제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서진이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예전에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지. 제 말에 동생도 빙긋 웃었습니다. 사실 동생은 서진이를 돌보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시절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과거가 떠올라 저도 모르게 허공을 응시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요. 갑자기 떠오른 듯 동생의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언니, 그때 그분들 소식은 아직도 모르는 거지? 형부 친구 부부 말이야. 그분들도 진짜 많이 도와줬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애틋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찬영 씨랑 미숙 씨 두 사람한테 진짜 도움 많이 받았지. 그 두 사람 없었으면 그때 병원비랑 어떻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 근데 아무리 수수문해도 연락이 닿질 않더라고. 그래도 인연이라면 언젠가 다시 만나지지 않겠어. 제 말에 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 언니 말처럼 인연이라면 언젠가 다시 만나지겠지. 그때 우리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꼭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화는 잔잔히 이어졌고 우리는 추억 속 이야기를 꺼내며 한참 동안 웃고 떠들었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아들이 여자친구를 인사시켰는데요. 역시나 똑 부러지고 착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현명하고 심성이 곱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눈빛이 총명한 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아들의 여자친구 이름은 이하윤이었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저 평범해 보였는데 하윤이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들어보니 하윤이는 한국에서 살다가 중학교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대학을 다니며 간호학을 전공했고 이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어요. 해외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면허를 딴 사람이 한국에서 간호사가 되려면 해외 학력과 면허를 관계기관에서 평가받고 시험 응시 자격을 얻으면 한국 간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걸쳐서 시험을 보고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행히 제가 한국어랑 영어가 다 능통하다 보니 어렵긴 했지만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똑 부러지는 말투가 인상 깊었어요. 그러다 궁금해져서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그냥 미국에서 살면 될 텐데 왜 한국으로 돌아온 거니? 그 말을 듣자 하윤이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부모님이 미국에 가자마자 사기를 당하셨거든요. 그 일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지 항상 한국을 그리워하셨어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가족 모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윤이의 말에 순간 가슴 한쪽이 찡해졌어요. 우리 서진이도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하윤이도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니 하윤이가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간호학과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간호사는 전문직이니까 적어도 밥은 굶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선택했어요. 부모님이 원하시기도 했고요. 하윤이의 말을 듣던 순간 부모님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는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아들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 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에서 많이 닮아 있었으니까요. 그런 공통점이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구나. 제가 진심을 담아 말하자 하윤이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가 느껴졌거든요. 아들과 하윤이 두 사람이 함께라면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날 하윤이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빛이 유난히 따뜻했는데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아들이 하윤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두 사람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런데 함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 했던가요? 그 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들이 하윤이네 집에 인사를 드리고 온 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상견례 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마치고 예약한 식당으로 갔는데요. 도착해보니 하윤이네 가족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예의를 갖춰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려던 그때 갑자기 하윤이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형민아, 너 형민이 봤지? 순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고 곧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설마 찬영이? 너 찬영이냐? 그러자 하윤이 아버지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형민아, 나다 찬영이. 남편과 하윤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에 놀란 채 멍하니 서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눈물을 글썽이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걸 보던 중 저 또한 그제서야 상황을 깨달았고 하윤이 엄마, 그러니까 미숙씨를 바라보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숙씨, 정아씨. 순간 미숙씨가 제 손을 꼭 붙잡고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요. 저 또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미숙씨, 이게 얼마만이야?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연락이 끊겼던 거야? 제 물음에 미숙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정아씨도 잘 지냈지? 그동안 워낙 많은 일이 있다 보니 정신없이 살았지 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세상 참 좁네. 결국 우리 애들이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네. 남편들끼리는 오래된 친구였지만 미숙씨와 저도 동갑이었기에 언제나 스스럼 없이 잘 지냈거든요. 두 사람이 하윤이 부모라는 것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기에 얼마나 놀랍고 반가웠는지 모른답니다. 결국 상견례 자리의 목적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기가 막히고 따뜻한 재회의 자리가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각자 그동안의 이야기를 쏟아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남편과 찬영 씨는 따로 한쪽에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와 미숙 씨도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정작 서진이와 하윤이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에 깜짝 놀란 얼굴로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그 순간에는 두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답니다. 그날 자리는 단순한 상견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친구들을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순간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놀라움을 주체하지 못한 채 서진이와 하윤이를 잊은 듯 과거의 추억을 꺼내며 정신없이 떠들었습니다. 미숙 씨,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몰라. 미숙 씨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말도 마. 그동안 있었던 일 이야기하자면 며칠 밤을 새도 부족할걸. 저도 피식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참 많은 일이 있었어. 미숙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도 정화 씨랑 형민 씨 두 사람 다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아들도 참 잘 키웠네. 사실 서진이 이름 듣자마자 두 사람이 떠올라서 찾아봐야 하나 싶었거든. 그 말에 제가 하윤이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맞아. 나도 하윤이 이름 듣자마자 두 사람이 떠올랐지 뭐야. 하윤이도 정말 잘 자랐더라. 근데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 싶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다. 그러게 말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겠어. 순간 문득 궁금해져서 제가 물었어요. 하윤이한테 들어보니까 미국으로 갔다고 하던데 대체 왜 간 거야? 그 말을 듣자 미숙 씨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윤이 아빠 아는 사람이 괜찮은 사업이 있다고 엄청 꼬드겼거든. 그래서 전부 정리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알고 보니 그 인간이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거였어. 말도 마. 그 뒤로 말도 잘 안 통하는 미국에서 안 해본 일이 없다니까.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기에 제가 중얼거리듯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가 없었던 거구나.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우리도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보더라고. 제 말에 미숙 씨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제야 저도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 먼 친척분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야. 사는 내내 왕래도 없던 분이라 처음에는 의아했지. 근데 그분이 자식 없이 돌아가셔서 남겨둔 집이랑 땅이 우리한테 상속이 됐다고 하더라고. 미숙 씨가 깜짝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세상에나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처음에는 우리도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상속은 받은 거니까 제사도 지내드리면서 성묘도 가고 그러면서 지냈거든. 처음에 상속받았을 때는 그 땅이 크지도 않고 해서 몇 년 동안 관리만 했어. 근데 몇 년이 지났을까? 그 땅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지 뭐야. 미숙 씨가 입을 틀어막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 덕분에 걱정 없이 서진이 대학도 보낼 수 있었고 난생 처음 집도 장만하고 사람답게 살게 된 거지. 살다 보니 우리한테도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기더라니까. 사람 인생 참 모르겠더라고. 지금도 봐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진짜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미숙 씨가 감동한 듯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우리 딸이 예비 시부모님이 참 좋은 분들이라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 저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는 걱정할 필요 없어. 두 사람 딸이면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 그때 우리 남편 병원비 안 도와줬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 갚을게. 그날 우리는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났고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에게 정말 고마웠던 부분이 많았는데요.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면 미숙 씨와 찬영 씨에게 고마운 일이 정말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병원비를 빌리고 난 뒤의 기억은 특히 잊혀지지 않는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수술을 하고 재활치료를 해야 했던 그때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기저기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두말 없이 도와줬습니다. 그 후로 저는 밤낮 없이 일해서 돈을 모았어요. 마침내 빌린 돈을 갚으러 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날 제가 미숙 씨에게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미숙 씨, 빌린 돈 갚으러 왔어. 그동안 참 고마웠어. 그런데 미숙 씨가 돈이 든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아 씨, 이 돈 지금 돌려줄 필요 없어. 그 말에 어리둥절해서 제가 되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빌린 돈을 갚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자 미숙 씨가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형민 씨 재활치료도 계속해야 하고 돈 쓸 일이 얼마나 많겠어. 지금 갚지 말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갚아. 그 말에 순간 울컥해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래서 미안해서 어떻게 그래. 빌린 돈인데 당연히 갚아야지. 그날도 미숙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설마 정아 씨는 우리를 남으로 생각한 거야? 그 말에 제가 고개를 저으며 급히 대답했어요. 아니, 그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빌린 돈은 최대한 빨리 갚아야 하잖아. 미숙 씨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갚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다만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갚으라는 거잖아. 그래야 우리 마음도 편하고 두 사람한테 도움이 되잖아. 그러다 이번 생에 다 못 갚으면 다음 생에 갚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 순간 미숙 씨의 따뜻한 마음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돈은 그저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와 걱정이 담긴 마음이라는 걸 느꼈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온 뒤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시절 우리는 두 사람의 도움으로 가장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미숙 씨와 찬영 씨를 만난 그 순간의 감동이 배가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어쩌면 그때의 고맙고 간절했던 마음이 하윤이와 서진을 통해 다시 우리를 이어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말을 그날 이후로 더 깊게 믿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미숙 씨를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만났지만 사실 제 마음 한편엔 묵직한 감정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약속한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미숙 씨에게 준비해온 통장과 현금 카드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 미숙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게 뭐야?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빌린 돈 못 갚았잖아. 이제라도 갚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미숙 씨가 통장과 카드를 보며 손사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윤이한테 들어보니까 신혼집도 마련해줬다며. 우린 그걸로도 충분해. 전에도 말했지만 처음 하윤이가 결혼할 사람이 의사란 얘기를 했을 때 험난한 앞길이 펼쳐질까봐 걱정이 많았거든.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미숙 씨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이번 생에서 못 갚으면 다음 생에서 갚으라고 했잖아. 난 이번 생에서 다 갖고 가고 싶어서 그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미숙 씨가 잠시 입을 닫고 있었고 제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돈이 생기자마자 가장 먼저 이 통장을 만들었어. 언젠가 미숙 씨를 만나면 꼭 갚아야지 하면서 말이야. 심지어 비밀번호도 미숙 씨 생일로 해놨어. 드디어 갖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제 말을 듣던 미숙 씨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겠어. 제가 미소를 지으며 다시 통장을 밀었습니다. 이 돈으로 하윤이 혼수 부족함 없이 해줘. 물론 서진이가 혼수 안 해온 걸로 눈치를 주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난 하윤이가 당당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어. 미숙 씨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는데요. 그 시선을 마주하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전에 나도 혼술을 하나도 못해왔거든. 남편이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괜히 눈치 보이고 그런 게 있더라고. 하윤이는 그런 마음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돈은 그때 빌린 돈을 갚는 거기도 하지만 하윤이가 당당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면 하는 내 바람이기도 해.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잖아. 그때 미숙 씨랑 찬영 씨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지도 몰라. 이건 두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야. 제 진심 어린 말에 미숙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조용히 말했어요. 정화 씨, 진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제가 웃으며 미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마나 의지했는지 항상 잊지 않고 남은 생도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날 미숙 씨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당시 빌렸던 돈의 무게보다 서로의 마음이 더 큰 빚을 바랬던 순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인연이 이어져 두 아이가 행복한 앞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진이와 하윤이는 결혼 후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윤이가 오랜 절친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정말 친딸처럼 느껴졌거든요. 그전까지는 그저 아들의 배우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하윤이를 보면 뭔가 더 깊은 애정이 쏟아나는 걸 느끼며 살고 있으니까요. 하윤이 역시 우리 부부를 친부모처럼 대하며 살갑게 자라니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모른답니다. 서진이도 장인 장모님께 살뜰히 자라는 모습을 보며 참 잘 컸다는 생각이 들어 흐뭇해질 때가 많습니다. 서로의 가족에게 이렇게 정성을 쏟는 두 사람이 어쩌면 운명처럼 만나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며칠 전에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임신 소식을 전했거든요. 온 가족이 모여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는데 그 분위기가 정말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서진이와 하윤이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는데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서진이와 하윤이가 만들어준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실감한 날이었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 모두가 함께라면 그 시간이 더욱 빛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서진이와 하윤이가 만들어갈 새로운 삶, 그 속에서 태어날 새로운 생명까지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세상에 이런 기막히고 감동적인 사연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우리 가족의 따뜻한 사연을 이렇게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